누군가를 질투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은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거야. 나는 내게 그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나도 저런 결과를 얻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질투는 무지다. 그리고 모방은 자살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질 방법은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하면 된다. 과거 어느 시절에 유행했던 슬로건이었죠. 목표주의, 성과주의가 지상과제였던 시대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이겨내고 끈기로 버티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하면 되는 일보다 해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되면 한다의 마음가짐이 더 많지 않나 싶네요. 하면 된다의 무한 긍정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해? 나도 할 수 있어가 좀 더 실현 가능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이란 책인데요. 핵심 내용은 부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듯이 Change your paradigm, change your life.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인생도 바뀐다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이 책을 쓴 밥 프록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You are born rich. 우리나라에선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으로 출간이 된 책의 저자이자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개발 그루입니다. 그는 40년 넘게 전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의 힘과 긍정적 사고, 동기부여, 잠재력 등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잠재의식을 연구한 끝에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주파수를 만들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주파수와 만날 때 보다 강력한 힘이 발생한다는 진동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이 진동의 법칙을 설명하는 동시에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잠재의식의 습관, 즉 패러다임의 중요성과 부와 성공을 부르는 패러다임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패러다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자의 동업자이자 조력자인 샌디 갤러거가 한 얘기부터 잠깐 들어보실까요?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을 지배하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습관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계, 기회를 보는 방식이자 변화와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일단 자신의 행동이 모두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우리의 주변에는 살면서 매 순간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몸무게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은 한동안 건강을 되찾고 몸무게를 줄이면서 바른 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도 얼마 안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몇 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에 발이 묶인 채 앞으로도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결과들은 모두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패러다임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되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기도 한다. 이 책은 우리 안에 뿌리내린 정신적 프로그램인 패러다임을 바꿔 돈, 건강, 일을 비롯해 우리의 인간관계와 인생을 변화시켜줄 열쇠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 과거에 교육받았던 방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으며 그저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다. 이른바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서도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산하거나 폐업하기도 한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아니,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내재된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과 관련짓지 못한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똑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했다.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명망 있는 기업의 창업자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없었다. 물어보면 이들은 다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관련이 있는 것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굉장히 잘 이겨낸다.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아니며 모두가 파산하지도 않았다. 일부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크게 성공했다. 왜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 세상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 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거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좀 더 생산적이거나 좀 더 빨리 뛸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존재다. 우리 모두를 불에 태운다면 똑같은 상태로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질량이자 에너지이고 진동이다. 피부색과 몸의 크기, 성별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동일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 법칙들은 변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다. 성공은 바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해와 능력에 달려 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인간은 지성을 높이는 데 집착했고 깨우침을 얻는 데는 소홀했다. 두세 가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깨우침이 핵심이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으로 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우치고 싶어 한다. 더 많이 깨우칠수록 그 깨우침은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이 반영되고 깨우침이 부족할 때도 성과로 나타난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기억, 관점, 의지, 판단, 상상, 직관. 이 6가지 경이로운 지적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과 완벽한 직관을 타고났다. 우리에게 있는 지적 능력은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개발은커녕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다. 상상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상상 속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지며 그 후 물리적인 결과로 바뀐다. 세상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미국의 로켓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때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뀐다. 앤드류 카네기가 깨달았던 것처럼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두드러지는 생각,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생각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쉽고 편한 형태로 모습을 갖춰 시시각각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주의 제1법칙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가 영원히 변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다시 그 형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영원히 반복한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산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에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풀면 큰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론다번의 시크릿이 출간됐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 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당신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변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변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변할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의 말에 저항할 것이다.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크게 변화하고 더 생산적이길 바라는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건 심리학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몸은 그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간디에 관한 수많은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파를 뚫고 간디에게 다가가 제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심오한 생각이 담긴 메시지 좀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간디는 종이를 받아 그 위에 내 삶이 내 메시지다 라고 썼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얼 나이팅게일이 가장 낯선 비밀을 통해 표현했듯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랄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석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낸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에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욕망은 능력을 꺼내는 열쇠다. 누군가가 해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지만 그 능력은 욕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욕망이 있다면 능력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묻지 말자.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이르러서야 그곳에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알았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야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는지 알았다. 방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AM 주파수에 맞춰놓고서 FM 음악을 듣길 소망한다. FM 음악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FM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라. 행동은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그러고 나면 경주를 뛸 수 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펼쳐졌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다. 우선 자신에게 패러다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내게도 패러다임이 있고 당신에게도 있다. 패러다임은 내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좌우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이다. 우리의 패러다임 일부는 아주 훌륭하다.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이로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가치를 창조한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그 모두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다. 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란다. 그래서 매일 노력하고 있으며 아마도 죽는 날까지 노력할 것이다. 위대한 성과를 부르는 패러다임을 가져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3가지 규칙.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나는 매일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된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하다.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도 그 생각의 잉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념이 필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패러다임의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를 통해 흐르고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마치 이미 얻은 양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상태로라도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베르노폰 브라운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필요한 건
의지가 전부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은 이미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그 방법과 수단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정 이 일을 원하는가? 나는 진정 이것을 원하는가?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거짓 믿음과 패러다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저자는 우리 안의 믿음들 가운데 무엇이 거짓인지 판별하고 제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묘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얘기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